외국인들 많이 오면은 외국인들 수준과 수혜에 맞는 공연이 이루어지는지, 이제 글로벌 축제가 되면은 국내 가수들만 하지 말고 외국의 유명한 뭐 재즈 가수를 부른다든지, 또 재즈 페스티벌도 우리 대구에서 하니까, 그래서 글로벌 축제에 걸맞게 콘텐츠들을 좀 수준을 높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모티콘 술 때문에 청소년들한테 판매 안 된다 그랬는데, 이거는 꼭 술이 들어가는 이모티콘을 만들어야 되나요? 이모티콘을 청소년들이 판매가 안 되는 이모티콘, 어른들만 하는 이모티콘이 그렇게 효과가 있을까요? 한번 이번에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인데 그건 다시 고민해 보세요. 내가 지금 뭐 이번에 다 하라 축제 중에 조금 괜찮은 동네 축제로 갈 건 아니라고 봐요. 대구 컬러풀 페스티벌, 그리고 치맥 페스티벌, 그 다음에 뮤지컬 축제, 오페라 축제는, 이 부분들은 우리 글로벌 축제로 발돋움해야 될 축제라고 생각이 돼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아까 비즈니스 라운지, 그거는 뭐 특별한 사람들이 와서 시원한데 즐기는 라운지가 아니에요. 여기서 다양한 비즈니스가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비즈니스가 이루어지려면 비즈니스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이걸 만드는 거지, 이걸 그냥 공무원들이 가서 시원한 데서 그 축제 보려고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컨셉을 그렇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고, 저는 이번 축제 기간 동안 많은 분들을 초청했습니다. 거의 매일같이. 근데 그 비즈니스 라운지에서 같이 즐길 사람도 있고, 또 오히려 밖에서 오히려 같이 즐기는 팀들, 그걸 원하는 팀들도 있는데, 그래서 하여튼 이번 기회에 우리 관련 기관들, 공무원들도 그 인적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마케팅에 치맥 축제란 공간들을 잘 활용을 하십시오. 구청 같은 경우도 이 공간을 마치 서울시, 대구시가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구청에서도 한번 일기간 동안 구청과 관련된 협력기관들, 이런 사람들을 한번 초청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라운지에 들어가면 공무원들끼리 앉아가지고 정말 그 같이 맥주 마시고 하는 이런 식으로 운영이 돼서는 안 되겠다, 라운지가. 그런 면에서 비즈니스 라운지면, 대구시 라운지도 비즈니스 라운지다, 그런 각도로 운영을 해주기 바랍니다. 그 마지막으로 11시 넘어가면은 그동안 이제 시민들이 좀 익숙해져서 뭐 전에보다는 항의 전화가 없는데, 또 원래 11시로 늦어지면서 주변 지역 주민들 불편이 있을 수 있으니까 미리 사전에 양해를 구하는 걸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김영하 원장님 말씀하셨던, 정말 하루 정도는 올라이트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정도 가야 이게 세계적인 축제가 되거든요. 근데 이 방법을 한번 찾아보죠. 이거 소음이 밖으로 퍼져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건 안 되나요? 그나 가능할 것 같은데, 음파를 발사해서 한번 그것도 장기적으로 고민을 해보세요. 맨날 소음 때문에 뭐 9시에 마치고 10시에 마치고, 오는 수요자들은 새벽 3시까지 놀고 싶은데, 이 부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그 다음에 환경공단 이사장님 치킨 관련 기념품 전시관도 어떤 그분하고 한번 컨택을 해서 좋은 것 같거든요. 세계적으로 이분이 수집한 게 있으면 이때 일정한 기간 동안 전시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들 수만 있다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아마 홍보 마케팅하고 예산 문제 때문에 지금 오비하고 하이트 쪽으로 하는데, 그 한 10주년이 되는 데를 겨냥해서 지역 맥주를 가지고 한번 축제 해볼 수는 없는지, 한번 그런 방향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오비가 우리 그 치맥 축제에 오면서 영남권 시장 점유율은 굉장히 높아졌잖아요. 그죠? 그게 우리 치맥 축제가 갖는 파워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장차는 뭐 원래 당장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네, 예,
시장의 말씀처럼 학교라든지 그런 시설들, 특히 중구는 쪽방촌이 밀집돼 있으니까 거기 있는 주민들은 정말 폭염 일수가 계속 길어질 때 밤은 쪽방에서 보내지 않고 좀 대피소에서 보낼 수 있도록 하는 별도 대책을 잘 좀 만들어 주기 바랍니다. 저기 우리 대책 세울 때 우리가 잘해서 우리 걸 저 다른 도시들도 벤치마킹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요즘은 폭염이 대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다른 지역에서 대책들을 잘 하는 데도 있으니까 한번 살펴서 우리가 빨리빨리 도입할 수 있는 건 도입을 했으면 좋겠고, 예를 들면은 부산에서는 쿨루프 사업이라고 들어보셨죠? 부산에서 하는 거. 그 부분들 관련해서도 우리도 한번 좀 발빠르게, 그러니까 옥상 부분들을 이 빛을 반사할 수 있는 그러한 이 페인트로 해서, 그렇게 했더니 시험했을 때 5도 이상 실내 기온이 떨어졌다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오히려 쪽방촌 같은 경우는 그런데 취약계층들이 있는 데를 먼저 시범 사업을 우리가 도입해 보는 것도 좋은 예 같은데, 한번 부산의 그 콜루프 사업이 뭔지 한번 연락을 해서 도입할 수 있는 건 도입하세요. 예, 저희들도 작년부터 그걸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시설하고 그다음에 민간시설 같은 경우는 지석관 그 협회하고 해가지고 작년부터 하고 올해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쪽방촌에 해요? 쪽방촌에는 아직 지금 그러니까 꼭 예. 필요한데 그걸 하고 또 하고 있으면, 나는 어떻게 부산 거는 어디 언론인가를 통해서 듣는데 우리 대구에서 하는 거는 시장이 나도 전혀 모르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하여튼 그 부분들을 좀 제대로 효과적으로 좀 대책이 되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 저 각 부서 구군이 모두 저 우리 일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다 우리 일이. 그 6월 한 달간만이라도 우리 나라 사랑 배지를 다는 걸 하자 했는데, 우리 간부들도 보니까 안 다는 사람들 많은데 6월 한 달간만큼이라도 우리 시청 가족들이 설섬수범하고 해를 거듭하면은 정말 나라를 위해서,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나라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본인들을 희생하신 분들에 대한 그러한 고마움과 그 정신을 이어받겠다는 그런 생각들이 시민 정신으로 파급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함께 나서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보면은 우리 도시 브랜드 작업과 관련해서 3억 5천만 원을 낭비했다는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동안 도시 브랜드 작업은 컬러풀 대구에 대해서 또 많은 이견들이 있었습니다. 왜 컬러풀인지 모르겠다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한번 새로운 시도를 해본 겁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의견 수렴도 하고 전문가 검토도 거치고 해서 어느 정도 안도 잡고 그것을 시민들을 대상으로 공개도 했지만은, 컬러풀 대구라는 브랜드를 오히려 새롭게 리뉴얼하고 그리고 시민들이 그 의미를 공유하는 것이 이 도시 브랜드를 바꾸는 것보다는 낫다는 결론입니다. 그 결론은 굉장히 값진 결론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바꾸지 않았다고 해서 예산 낭비다, 이거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번에 우리 컬러풀 페스티벌 동그라미 2개 바꿨다라고 얘기하는데, 동그라미 하나를 바꿔서라도 우리의 이 브랜드 이미지가 제고되고 시민과 공유할 수 있다면 그것은 수십억의 가치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그런 부분과 관련된 오해가 없도록, 그리고 이해가 잘 되지 않다면 설명이 우리가 부족했던 측면도 있습니다. 관련 부서 중심으로 좀 반성해서 우리가 도시 브랜드 컬러풀 대구라는 그러한 브랜드, 전임 시장님 시절부터 오랫동안 유지된 브랜드입니다. 또 외국에 나가보면 대구를 컬러풀 대구라고 이렇게 부르는 곳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민들 속에서 내면화되지 않는 부분들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내면화 작업, 상징화 작업을 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우리 도시의 이미지, 브랜드 이미지가
우리 시민들의 자긍심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성공과 실패는 얼만큼 우리가 인내하고 끈기 있게 포기하지 않고 하느냐에 따라서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공제불사라고 하는 중단 없는 혁신, 성공할 때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추진하는, 중간에 좀 흔들림이 있더라도 우리 스스로 포기하지 않고 가야 됩니다. 좋은 정책은 일관성 있는 좋은 정책이 제일 좋은 정책입니다. 이번에 제가 청두를 가서 우리 대구에 대해서 전체적인 이 대구의 이 홍보뿐만 아니라 또 산업구조 혁신과 관련해서 발표를 하면서 내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이 자매도시 시장 혁신 포럼이었습니다. 지금 혁신을 추구하지 않는 도시들이 없습니다. 나라들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공하는 도시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왜 무엇이 우리의 혁신을 성공 길로 가느냐? 비전이 분명해야 됩니다. 비전과 목표가 분명해야 됩니다. 그리고 전략이 치밀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 혁신의 주체들이 이 혁신을 반드시 성공시킬 수 있다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인내의 시간들을 가져야 됩니다. 혁신이라는 건 하루아침에 모든 사람들을 만족시켜줄 성과 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은 혁신하지 않고 혁신에 성공 못하는 도시, 나라가 없을 겁니다. 인내의 기간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혁신의 성과가 나오는 동안에 인내하지 않는 국가, 인내하지 않는 도시, 인내하지 않는 기업과 사람들에게는 혁신의 과실, 열매가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비전을 분명히 하고 그리고 전략을 치밀하게 세우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인내하는 시간, 그런 시간들을 가져야 된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더니 많은 외국에서 오신 분들이 끝나고 나서 정말 공감이라고, 그러면서 오히려 인내의 시간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들 하다 보면은 조금 몇 년 해보고 성과 안 난다고 그거 치우고 포기하면은 그래서 못하는 것 같다고. 그래서 대구가 하고 있던, 그동안 우리가 이 산업구조를 혁신하자 그럴 때 얼마나 많은 비아냥이 있었습니까? 우리 스스로도 되겠냐고, 아무 문제가 없는데 왜 지금 이걸 해야 되냐고 이런 얘기들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5년이 지난 지금 우리들의 산업구조 혁신 부분들은 이제는 불가피하고 또 방향을 우리가 잘 잡았다라는 것에 대한 많은 컨센서스가 모여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비전과 목표를 늘 새롭게 다듬고 전략을 치밀하게 짜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우리가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면서 계속 중단 없는 혁신의 길을 함께 가자,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